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결국 전쟁은 땅을 점령하고 남아있는 적을 모두 소탕해야만 끝이 납니다. 대당 1,000억 원이 넘는 최신 전투기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적을 정밀 타격하는 미사일이 등장했음에도 전차가 주력 무기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3년째 이어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전차의 효용 가치는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특히 러우 전쟁에서 로켓포와 드론 등 대전차용 방어무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자 전장에서 전차가 가진 유용성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라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수긍하고 있습니다. 전차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세대가 거듭할수록 전차에 진일보된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물론 대한민국도 최첨단 차세대 전차를 선보였습니다. 세계의 차세대 전차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미국의 에이브람스 X, 독일의 KF-51 판터,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중국의 신형전차 일부와 한국의 K3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 외신은 한국산 전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K2 흑표 전차의 성능이 입증되면서 한국이 독일을 제치고 세계적인 전차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3는 그러한 K2 흑표 전차의 뒤를 잇는 차세대 전차인데요. K3는 현대로템이 개발하는 스텔스 전차로 오는 2030년까지 K3 전차의 실전형 출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K3 전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체 자체가 스텔스형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K3 전차는 하이브리드 동력장치와 능동형 현수장치, 고무 궤도로 기동성을 개선했습니다. 고무 궤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K3 전차의 중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중량이 줄어들 경우 수송 및 험지와 진흙탕을 돌파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K3는 독일의 KF-51 판터 주포와 같은 130mm 활강포를 탑재할 예정이며 정찰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미국의 F-22 랩터라면 세계 최강의 전차를 꼽으라면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차 K3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K3 전차가 공개되었으며 공개된 스펙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차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3 전차가 우월한 이유는 다양한 기술적 특징과 디자인적 요소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K3 전차의 강점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방어 능력입니다. K3 전차는 최첨단 복합 장갑을 채용하여 상당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으며 승무원 보호를 위해 추가 반응 장갑도 장착되었습니다. 특히 장갑은 닫힘 구조로 설계되어 다양한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화력입니다. 포탑 좌우에는 필수 대응탄 발사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대전차 미사일과 RPG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신 자동 조준 시스템을 통해 표적을 빠르고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뛰어난 상황 인식 능력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정찰 및 위험 요소 식별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차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차는 전장에서 더욱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아군과의 협력도 극대화됩니다. 또한 차체에 설치된 파노라마 잠망경과 카메라는 승무원들에게 360도 시야를 제공하여 빠른 상황 판단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강력한 기동성입니다. K3 전차는 MU-8803 엔진을 사용하여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이 엔진은 전차 이동과 전투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며 충분한 동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최신 서스펜션 시스템이 적용되어 험지에서도 원활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K2 전차는 그 잠재력과 발전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재원이나 성능 면에서 비견할 만한 전차들이 존재하지만 해외 수출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 대비 성능, 빠른 납기, 신뢰할 수 있는 후속 지원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K2를 따라올 전차는 없습니다.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등 첨단 무기들이 등장하면서 전차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실전 사례를 통해 전차가 지상전의 핵심 전력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면서 이러한 논란은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K2 전차와의 경쟁을 포기하고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전차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K2의 성능을 뛰어넘고 해외 강대국들이 개발 중인 전차와 경쟁할 수 있는 K3 전차 개발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사실 K2 전차는 3.5세대 전차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성능과 위력을 갖추고 있지만 개발 완료 시점이 2008년으로 벌써 15년이 경과한 상황입니다. 향후 수년간 K2 전차가 세계 전차 시장에서 강세를 유지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첨단 기술을 반영한 신형 전차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새로운 전차 연구 및 개발이 진행 중이며 특히 미국은 M1 에이브람스의 후속 모델인 M1A3 에이브람스 X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무인화 기술, 레이저 포탑, 무선 통신 기술 등을 적용하여 생존성과 화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미군은 미래 전장에서 더욱 강력한 전투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반면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역시 차세대 전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차세대 전차는 무인화 기술, 전자전 능력, 레이저 포탑 등을 적용하여 화력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중국 특유의 대량 생산 능력을 결합하여 대규모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역시 전차 강국으로서 차세대 전차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들은 스텔스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전차를 개발 중입니다. 스텔스 전차는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레이더 반사 면적 최소화, 열방사 및 소음 감소, 적외선 조명 최소화 등의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전차의 은폐 능력을 극대화하여 전장에서의 생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럽 방산 기업들은 스텔스 전차의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여 현대전에서 더욱 유리한 전투력을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여러 국가가 스텔스 전차를 개발 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의 전투력 유지와 향상을 위해 K3 전차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K3 전차는 2030년 이후 전력화될 예정이며 경량화, 무인화,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 전투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존성과 화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무인화와 자동화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동력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식 전기 추진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체계를 통해 효율성과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K3 전차의 주포는 130mm 전열화학포로 기존 120mm 주포보다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며 전자기포 장착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전열화학포는 레일건과 기존 화포의 장점을 결합한 기술로 미래 전차 화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3 전차는 무인화 방향성도 고려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을 통해 승무원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도 안전하게 사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한국 전차 운용에서 단점으로 지적되던 전차 외부 조종 문제도 해결될 전망입니다. 최신 전차에는 6개의 카메라로 구성된 영상 시스템이 장착되어 승무원이 내부에서도 360도 외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K3 전차의 승무원 구성은 전차장, 조종수, 호수 등 3명으로 예상되며 포탑 하부의 캡슐형 승무원실을 통해 생존성이 더욱 향상될 예정입니다. 차세대 전차 K3의 개발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한층 강화하고 국방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지상무기는 전차 외에도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무가 쏟아내는 강철비에 유럽과 중동 그리고 동남아 방산 시장까지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무가 이렇게 놀라운 실적을 내게 된 데에는 독자 개발을 향한 뚝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 당시 한화 방산 계열사의 경영진과 주요 임원들은 다연장 로켓을 자체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사업 규모와 투자비를 결정하고 방산업체가 개발을 맡는 기존 무기체계 개발 문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업체가 먼저 사업비를 투자해 무기체계를 개발한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실패할 경우 수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비가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승현 회장은 경영진에게 실패해도 좋다. 자주 국방을 위한 기술은 남을 것 아닌가라며 업체 주도 개발을 밀어붙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개발이 진행된 천무는 2014년 군시험 평가까지 통과하며 한국 방산 역사상 최초로 업체가 주도해 개발한 무기체계가 되었는데요. 실패를 개의치 않고 독자 개발을 밀어붙인 김 회장의 기업가 정신이 천무 수출을 위한 발판이 되었으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빛내는 K방산의 주역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현무는 세계 전역에서 위용을 떨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천무를 환영하는 국가가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전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예산은 11억 3,100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5,200억 원 규모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을 비롯해 남중국해 긴장 강도가 높아진 가운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주변국 전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영향으로 한국 방산에 있어서는 수출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육군 전력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물색 중인데 한국의 K239 천무를 구매 리스트 1순위에 올려놓았으며 잡눈이 주한 말레이시아 대표는 12아나르 총리가 방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굳건한 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KF-21 전투기의 공동개발국가로 올라가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다연장 로켓인 K239 천무를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K239 천무 도입을 외상으로 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했는데 한국이란 나라를 정말 우습게 보는 게 아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개발되는 전투기는 누가 뭐라 해도 단연 KF-21 전투기를 꼽습니다. 그런 KF-21에도 유일한 단점이 바로 공동개발국가인 인도네시아인데요. 최근 인도네시아 언론인 조나 자카르타에서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K239 천무가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무기체계라며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 중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언론에서는 인도네시아와 적국인 말레이시아가 필리핀을 견제하기 위해 K239 천무를 도입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도 구입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건 K239 천무를 구매하기 위한 금액을 KF-21 분담금처럼 나중에 지급하고 무기를 먼저 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다른 모든 국가들은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한국과의 분담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 인도네시아란 국가가 방산무기를 구매할 땐 외상이 아닌 무조건 현찰을 지급해야 하지만 승인해 주는데요. 또한 인도네시아가 K239 천무를 도입하기로 마음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러시아산 무기를 도입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로 인해 지정된 입법은 러시아에서 가성비 무기를 주로 도입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 무기들도 부품 수급이 차단되면서 무기 도입은 물론 운영 일에 있어 문제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방안은 러시아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에게도 러시아처럼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아무리 중동 국가들이라도 비공식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부품을 구입하기엔 위험 리스크가 너무 크기에 감히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데요. 또한 현재 전쟁으로 가뜩이나 물량이 부족한 러시아에서도 신규 무기 수출은 꿈도 못 꾸는 수준입니다. 이에 동남아에서 가성비 좋은 방산 무기를 도입하기가 더욱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베트남인데 러시아에서 잠수함까지 대량으로 도입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러시아산 수호위 전투기와 기갑 장비 대부분을 러시아산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레이시아에서는 대한민국과 손잡고 기존의 구형 무기들을 신식 무기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와 협력해 전투기 등 전력 공백을 메꾸고 있는데요. 게다가 말레이시아에서 폴란드에 수출된 천무의 성능을 확인하자 말레이시아 국방부에서 천무를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중국의 끝없는 도발, 그리고 보르네오 섬 북쪽에 위치한 사바주를 필리핀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전력 강화를 해야만 하는데요. 말레이시아 공군의 주전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호이 30 전투기 12대 중 현재 가동이 가능한 전력은 6대도 안 될 정도로 극심한 공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육군은 대한민국에서 도입한 K100 장갑차를 최우선으로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도 100개가 넘는 장갑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육군 전력이 장갑차이며 전차의 수량이 50대도 채 안 되기에 군 영토와 보르네오 섬으로 영토가 분리되어 있는 말레이시아의 상황상 효율적인 전략 구축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또한 마찬가지로 무기체계를 분쟁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많은 장비를 도입하거나 상륙전 능력을 갖춰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지역에 첨단 무기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전략을 펼치기에 부적합한 지형인데요. 우선 본 영토와 보르네오 섬으로 가는 길목에 인도네시아가 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동시다발로 무기를 배치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말레이시아 육군은 현재 자주포 전력이 전무하며 견인포 일부가 전부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유도 로켓이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자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장거리 다연장 로켓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필리핀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사바주 인근을 비롯해 영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K239 천무를 도입하고자 검토 중인데요. 실제로 이번 5월에 개최된 말레이시아 방산 전시회 DSK 2024에서 천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고, 이에 자극받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장거리 포병 전력으로 천무를 도입하자며 언론 플레이를 진행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1990년대 초 브라질에서 개발한 아스테로스 다연장을 동시에 도입해 배치한 것으로 유명한데,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자주포는 없지만 나름의 장거리 포병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로서 미국에서 개발된 하이마스보다 자연적 로켓의 신흥 강자인 K239 천보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문이 밀려 폴란드가 주문한 물량을 맞추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 빠르게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가장 큰 건 바로 하이마스가 천무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다는 것이며, 게다가 미국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외상으로 무기를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현재 KF-21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한국에서 외상으로 K239 천무를 대량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현재 KF-21 분담금 역시 연체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금액까지 깎아달라고 요청한 것도 모자라 이젠 K239 천무까지 외상으로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인도네시아의 전략입니다. 이런 계획이 인도네시아의 대표 언론인 조나 자카르타에서 나온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K239 천구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자신들도 천무를 도입해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KF-21 전투기의 분담금 역시 자신들이 지급하지 않으면 말레이시아가 자신들 자리를 차지해 대신 분담금을 납부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대한민국과 작년 FA-50 블록 20 경전투기를 주문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에서 초도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60% 이상의 건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약속한 2026년까지 초도분을 인도하기 위해 빠른 개발과 양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추가 옵션 계약을 통해 18대를 올해 안에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36개의 FA-50 전투기를 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KF-21 전투기 사업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유력한 국가로 말레이시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말레이시아와 손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인도네시아에서는 KF-21 프로젝트에서 말레이시아를 경계하고 있고, 말레이시아가 도입한다는 K239 천무를 자신들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에 응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천무는 이미 승승장구하며 그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